세무법인 열린 대표 세무사라고 일하고 있는 김재영 세무사입니다. 입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건축 관련 절세 방안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신 질문 사항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하기 전에 기존 소유 부동산을 만약에 양도하여야 한다면 양도 시기를 언제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첫째는 양도 시기를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거라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후에 양도한 것으로 두 가지 사항을 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것은 주택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요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거주 및 보유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 차액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아파트가 멸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액, 지분율, 분양가 등이 확정된 관리처분 계획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당초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일까지 기간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여 어,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것보다도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재건축 시 기존 부동산보다 작은 평수를 신청하면은 추후에 청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청산금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청산금은 입주권을 양도하고 현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입니다. 양도일은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다음 날로 봅니다. 청산금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조세통제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15% 정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치단체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주민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 시 환수 금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또 20년 이상 보유 시는 재건축 초과 이익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상속, 증여, 양도 등으로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환수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을 지자체에서 환수한 예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즘에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될까?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전 정부의 개정안을 참고하면 상속세 과표 30억은 초과 시 적용하던 50% 세율을 삭제하고 과표 1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40% 세율을 적용하는 안이 지난 정부에서 어,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세 자녀 공제액을 1인당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안 받고 여부에 상관없이 지금 현행 일괄 공제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행 피상속인 기준인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기준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 피상속인 기준인 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여서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유산 취득세 방식은 음, 전체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을 가지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세 방식보다도 유산 취득세 방식이 우리 입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주민께서 제게 물어보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 거주자하고 그 비거주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세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으로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세법에서 적용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1일 이상 거소를 두고 체류한 자로, 즉 가족이 국내에 살고 있고 주요 소득원이 한국에 있으며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한편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고 국내 거소를 183일 이상 두지 않은 개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 1세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비거주자로 된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법에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음, 경우이고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주민들이 질문 주신 사항들을 간단하게 모아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